고용노동관계법규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국민평생능력개발법령상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양성교육, 기초적인 직무 수행이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것은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향상훈련이 되겠네요. 8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지 않는 것 나오는데요. 평균 임금 아닌 것은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퇴직금, 그렇죠.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 연수이고요. 휴업 수당과 휴업 보상 잘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휴업 수당은 사용자의 기책으로 일할 수 없어서 평균 연봉이 아니고요. 평균 임금의 100분의 7씩 가져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휴업 보상은 다쳐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주는데 해고, 예고 50일 전에 우리 회사에 해고가 있을 것입니다. 30일 전에 한 달치 월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30일 전에 그렇죠. 당신 이제 대상자에게 해고를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30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모르셔도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8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기능대학 오랜만에 보네요. 기능대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1번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아주 좋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등장한 그 페이지였다라는 거 상기하시면 2번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으실 거고요. 3번입니다.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이번에는 국가가 설립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맞는 답 3번입니다. 4번 기능대학은 다른 명칭 폴리텍이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폴리텍 대학이라고 명칭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3번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84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 나왔네요. 유료 직업 소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는데요. 무료는 신고고 유료는 등록이고 국내는 지자체이고 국외는 어디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기준 가주시고 답 보시면은요. 우리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준에 맞으면 답이고 아니면 틀렸다라고 정리하면서 8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요. 딱 봐도 가사노동 존중 없습니다. 가사노동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에서조차 가사일은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4번 아니다. 8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된 쟁의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죠. 쟁의 우리 이 근로자 헌법에서 다 보호하는 것이고 직장 폐쇄는 근로자 절대 할 수 없죠. 누가 한다고요? 직장은 그렇죠. 사장님, 사용자 거예요. 사용자. 그래서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파업,
태여, 보이콧을 할 수 있다. 직장 폐쇄에 나오면 그거 아니다 라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7번입니다. 노동법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 노동법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거 나머지 보시면은요, 다 맞고요. 근대 시민법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수정,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맞게 수정해 나간다고 했었죠. 늘 이 부분 잘 보자고 강조드렸습니다. 소유권 상대 원칙 하면서 그렇죠. 노예 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고 보장할 것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다 변경된 게 아니고 그런 몇 가지들이 부정이 아니라 수정되어졌다라는 것 상기하면서 88번 넘어왔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 이거 표 그려가지고 문제 맞추는 그 문제네요. 피보험 기간이 5년에서 10년 미만이고 이직일 현재 30세인데 이 나이와 함께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단 장애인도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50세 미만이고요. 50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50세 미만이라도 장애인은 이 아래에 속한다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1, 3, 5, 7, 10년 밑에 표 있습니다. 1, 3, 5, 10, 10년 1, 3, 5, 7년이고 1, 3, 5, 10, 10년입니다. 10년 이상 해서 첫 번째 121, 151, 181, 211, 241 그리고 밑으로 장애인과 50세 이상은 30일 더해서 이 표에 해당하는 것 확인하시면 211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요 꼭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늘 변하고 몇 살인지 장애인인지 아닌지에서 1년 미만, 3년 1에서 3년, 3에서 5년, 그리고 5년에서 1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가져가셔서 처음에 며칠? 120일부터 시작해서 쭉 30일씩 더하고 밑으로도 30일씩 더한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9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급여는요, 어디에서 주나요? 그렇죠. 우리 급여는요, 어디? 고용보험법에서 주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게 또 아닌 답으로 잘 나오는 것은 생리휴가라고 해서 어디에서? 노동법에서, 근로노동법에서 나오지 남녀고용평등에서 생리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급여와 그리고 생리휴가가 있으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알고 가십니다. 90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연결하는 것. 급여 딱 나오네요.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다 준다라고 했고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기간을 나눠서 250만 원, 그리고 3단계로 구분해서 200만 원, 마지막에 16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 세세적인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우선 이번에 2025년 1월 1일부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큰 틀 어떻게 해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그리고 가장 많이는 250 가장 적게는 70 그래서 최저 70과 최고 250으로 이루어진다라는 틀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분의 100, 250만 원, 최저 250만 원이라 쓴 것입니다. 70만 원보다 적을 때는 70으로 한다라고 잘 세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1번입니다.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입니다. 당연히 희망, 적성, 능력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고요.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되겠죠. 그리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학교 교육과 외 관계없이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말이 이상해서 틀린 것으로 골라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해야지 왜 관계없이 합니까?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2번입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틀린 거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증 자료가 아니라 무엇을 기초심사 자료를 표준 양식으로 권장해서 구인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초심사 자료가 뭔데요? 여기 혹시 나오나요? 기초심사 자료라는 것은 응시 원서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이력서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회사나 어디에서 모집하나 대부분 다 비슷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번 바로 틀린 것 확인하고 9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총칙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이로서 이익을 취하면 아니 되죠. 맞는 이야기네요. 사용자, 사장님은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되죠. 차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용자는 사장님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면 안 됩니다. 폭행 아니돼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공민권, 공예 업무, 투표, 그리고 주민센터 같은 가는 그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죠. 줘야 됩니다. 단지 근무 시간과 어떤 작업 환경에 따라서 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그 자체를 못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선거일은 대대적으로 다 빨간 날이라서 그런 일은 없지만 대부분 없게 되어 있지만 그 외의 공예 행사를 할 때 사장님은 이렇게 허해 줘야 된다는 거, 허락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요. 중간에 전차금, 그렇죠. 상계 금지, 돈 빌려줬다가 월급 주는 거, 이거 돈 빌려준 거에서 얼마 떼고 줄게, 너 나한테 돈 빌렸잖아. 이런 것도 안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서 9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의 기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안 오면 연락하면 되는데 재산, 그거를 거기다가 왜 줬죠? 완전히 사생활 침해네요. 그러면 돈 좀 많으면 상냥하게 빨리 나오세요. 그러고 돈 좀 없으면 빨리 안 나와? 이 띵띵아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한 번만에 기억나려고 제가 이상한 말까지 덧붙여 봤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무엇이냐면요. 바로 수집 이용 방법, 어떻게 수집할 건지 방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죠. 왜 수집하는지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무슨 항목, 어디까지를 수집하겠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활용하겠다 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떤 홈페이지 가입할 때 1년이냐 3년이냐 어디에 동의하느냐 마케팅에 활용 안 하고 싶을 때는 그거 체크 안 하는 것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은 이것에 대한 방법은 본 적이 없다 해서 2번 체크하고 9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법령상 모성, 엄마를 보호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것인데요.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돈을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도 육아휴직급여라고 해서 관련됐고 육아휴직하기 전에 정말 출산하러 가는 출산 전후 휴가 때도 나라에서도 사용자가 2번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는 당연히 유급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남편,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없고 맞습니다. 2회가 아니고 3회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네요. 남편은요, 120일 안에 청구해야만 하고 3번 나누어서 쉴 수 있고
이 휴가는 당연히 유급으로 진행된다입니다. 그리고 여성분은 출산 갈 때 이미 그렇죠. 휴가 받고 90일간 앞으로 45일 보다가 뒤에 출산 후에 45일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 그 이후에 신청해서 육아 휴직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3번 틀린 건 나와서 3번, 4번 있는데 4번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했으니까 사용증명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경력증명서이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에서 다녔다라는 경력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한 달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이후 3년 이내로 한다. 있지만 실은 대부분 다녔던 적이 있는 사람은 3년 지나도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다 떼줍니다. 회사가 있는 한 떼준다라는 것. 원칙적으로는 3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는데요. 4번 보도록 할까요? 사용증명서의 법적 기재사항은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내줄 때 만약 근로자가 이 부분 빼주세요, 이 부분은 더 넣어주세요 하면 원하는 대로 작성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구 여부 관계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해서 답 4번 틀린 말입니다. 원하는 대로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서 사용증명서 발부해 줘야 됩니다. 98번입니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내용이 아닌 건 나오는데요. 고용안정이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강력구직활동비 어디에서 받죠? 조직강주죠. 조직강주 뭐에 해당하죠? 그렇죠. 바로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고 취업촉진수당, 오늘은 밑에서 버튼업으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디에서 나왔죠? 그렇죠. 바로 실업급여이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그렇죠? 구직급여 더하기 이거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잘 대답하고 계신가요? 취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실업촉진수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함으로써 고용안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정리하시면서 9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일용근로자 이외의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여러분 나머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소에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서류는 제가 무조건 다 몇 년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2년이라고 했습니다. 내 2년, 유료는 내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유료는 이거 모두 다 2년입니다. 유료 직업소개서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비치 기간은 2년이다 해서 2년 있는 바로 답 3번 구인 신청서. 나머지 올바르게 고치려면은 다 2년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100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해야 하는 것 뭐라 그랬죠? 그렇죠. 최종 3개월분의 근로자의 임금부터 변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 문제의 법규는요, 좀 안 봤던 문제가 나오지만 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여러분 안 봤던 거 틀려도 60점 이상이고 안 봤던 것도 조금만 상기하면 다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믿으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지금 한번 들으셨으니까 다시 볼 때는 1.25배속 정도로 보시면 한 15분 정도로 다지기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시기를 권장드리면서 이번 보건 1회차 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